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최연소 전문위원, 최재원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주식에 굉장히 도움될,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생활에, 주식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좀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들어보면은 다 아는 내용을 또 말을 하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말을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서울경제TV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좀 다들 아시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주식을 하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들을 제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집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좋은 강의였다, 명강의였다, 명강사다, 막 다양한 칭찬이 쏟아졌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적 있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제가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알게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본 거랑 알고 적용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주식에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거를 적용해서 매매를 하셔라, 이런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은 주제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은 주제가 아니고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다 복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복리. 복리가 뭡니까? 돈이 복사가 된다 해서 복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리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겹친다. 이자가 겹쳐서 복리인데, 여러분들 원금에 수익을 내면은 이 수익금이 나죠. 수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을 내면 수익금이 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넣어서 수익을 내면은 수익률이 커지겠죠. 수익률이 커집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준비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주식에 관련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전문위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이 조금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다들 제일 좋아하는 게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좋아하는데, 급등주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 몇백 프로 수익률. 막 200%, 300% 이런 수익률 좋아하십니다. 참. 이런 수익률을 좋아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아셔야 될 게, 일단 200%, 300%가 정말 단기간에, 정말 한 달 만에 오르는 종목은 잘 없어요. 증시에 뭐 1년에 한 10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개를, 그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총 거래일이 몇 거래일이나 되겠습니까? 365일 중에 한 200몇십 거래일 될 텐데, 그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10개의 종목을 갖고 이 수익률을 다 먹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서 로또를 당첨되길 기대하는 게 더 낫고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드렸던 그 많은 종목들 중에 그걸 딱 골라서 이만큼을 다 갖고 수익을 낼 익절할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보려면. 일단 종목을 고르는 것도 문제, 안전한 종목을 골라야겠죠. 또 상패당하면 안 되니까. 거래 정지 당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니까 또 상패당하지 않을 안전한 종목, 또 안전하지만 올라갈 때는 200%, 300%도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나는 장기 투자를 다들 생각을 해요. 나는 장기 투자를 잘해. 기다리는 거 잘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물려서 버티는 그런 매매를 잘하시는 거고요. 장기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투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장기 투자예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을 했는데, 장기 투자는 정말 어려운 매매고요. 200%, 300%의 수익률을 좋아하는데 200%, 300%짜리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 저는 진짜 지금 뽑으라면 10개도 뽑을 수 있어요. 앉아갖고 1시간 만에 10개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안에 300%, 더 많이 한 500%, 한 5배 갈 종목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뽑아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고, 이 수익률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 역시도 애지간한 확신을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복리가 굉장히 적용을 하는데요. 이 복리가 왜 중요하고, 왜 어떤 매매를 해야 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지, 내 계좌 잔고가 제일 빠르게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가끔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냥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뭐 하나든 걸려라. 뭐 하나만 걸려라. 일단은 뭐 몇 배 간대. 잘 올라갈 거래. 1, 2년 뒤에 몇 배 갈 거래. 몇 배 갈 거래만 듣고 그 몇 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몇 배를 간 데만 듣고 주식을 넣고 손해가 나도 또 다음에 그 얘기가 또 다른 종목이 들리면 또 넣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요. 이전에 넣었던 내 원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몇 개가 들려도 뭐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람이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잔고에서 마이너스가 뜨면 그걸 버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플러스가 났다가 이게 다시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몇 배는 이걸 다 버텨야 됩니다. 다 버텨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거겠죠. 어려운 매매겠죠.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정확히 알고 임하셔야 쉽게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얼마나? 더 빠르고 더 많이. 돈 벌린다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기본 소득 말고도 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걸 하시는 거고요. 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저는 제일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상품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어렵죠. 주식으로 빨리 많이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이 복리라는 걸 적용을 하면은 이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복리는 마법이에요, 말 그대로. 적용을 해야 이게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배만 홀려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이 복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매매를 어떻게 하면 이 복리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이 복리를 적용해서 내 계좌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몇 배, 그 단순히 보이는 종목의 수익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입니다.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한 거지 종목이 얼만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벌려고 이 복리를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매매. 급등주를 찾는 이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빨리 급등주가 중요한 겁니다. 2배, 3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년 걸리고 2년 걸려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버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급등주 중에 이제 앞에 조건이 하나 붙죠. 여기에 단기. 두세 달 안에 한 30%에서 50%. 1년 안에 3배 가는 것보다 두세 달 안에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훨씬 좋은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찾는 이유 더 빨리 많이 돈을 벌려고 그러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다 잘못됐다. 아무것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걸 적용 안 하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좌의 순환, 복리가 적용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원금에 수익이 더해지고 수익은 퍼센테이지잖아요. 곱셈이잖아요. 이게 또 원금이 돼서 또 수익이 더해지고 또 수익이 더해지고 또 수익이 더해지는 이게 바로 계좌의 순환입니다.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여러분들 가끔 제가 전화로 종목 상담을 하죠. 종목을 상담을 받아서 분석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샀어. 굉장히 잘 샀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이 특히 좋았기 때문에 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다 올라왔다가 여기서 안 팔고 뭐 하셨는지 여기 내려와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이거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까요? 여기서 안 팔고. 이게 종목이라는 게요. 이 종목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차라리 로또 당첨되는 거를 더 바라시는 게 나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고 보통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순환을 그리면서 갑니다. 파동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매수가 강한 자리, 매도가 강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받고 이게 조금 정상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들 아셔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익절을 하지 않습니다. 익절을 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익절을 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고민하다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면 여기서 막
익절하고 이만큼 시간도 버린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이만큼 시간도 버린 거고 여기서 익절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잡으면은 이게 바로 복리인데 여러분들은 익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좌 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익항올. 익절은 항상 옳다. 익절 수익이기만 하면 몇 퍼센트 수익이든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기만 하면 챙기세요.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좀 올라왔다 싶으실 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을 절대 챙기지 않아요. 수익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200%든 300%든 가겠지. 200% 300% 갈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가 이런 종목도 몇 개 잡아내 봤는데 이따가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조차도 그 종목을 잡아냈지만 그 수익률을 끝까지 먹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끝까지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익절을 항상 하시면서 익절을 했다가 종목이 수천 개인데 왜 그 종목 하나에 목을 맵니까? 좋은 자리도 많고 좋은 종목도 많고 하루에 올라가는 종목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인데 왜 한 종목에 목을 매가지고 한 종목으로 200% 300%를 먹으려고 합니까? 한 종목으로 한 종목당 10%씩 먹어가지고 계좌를 계속해서 굴리는 게 3배, 4배, 계좌가 3배, 4배, 10배, 20배 불어나는데 훨씬 빨리 늘어나요. 훨씬. 이건 제가 매매를 해봐서 아는 거고요. 직접. 이거를 적용했을 때 복리를 처음에 적용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대박 수익.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거 대박. 대박 굉장히 좋아하시죠? 대박. 한방.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한방.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2개입니다. 주식에서. 주식은 투자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 2개예요. 흔히 뭐 어디 게임장 온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 2개인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전략을 짜고 내 잔고, 내 계좌를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찾고 그걸 적용을 시켜서 전략을 짜서 해야 투자인 거지. 이 대박과 한방만 바라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종목이 대박을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이거에 따라가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잔고를 보세요.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이 몇백 프로 올랐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잔고가 몇 프로나 늘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익절을 해서 복리를 누려야 되고 계좌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절권에 왔다, 충분히 익절권에 왔다 하면은 익절을 일단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한 종목으로 200~300% 먹느니 계속해서 계좌를 순환시키는 게 훨씬 더 빨리 불어난다.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도록 항상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죠. 익절을 항상 옳다는데 그럼 익절은 언제 하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 옛날 명언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딱 들어보면은. 이게 매수는 기술입니다. 진짜로. 좋은 자리라는 건 분명히 있고 파동상의 반등 자리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 자리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상승을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하는 거는 기술이고요. 매도는 진짜 매도가 정말 예술일 수밖에 없는 게 욕심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제 정말 탐욕의 영역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급등을 해요. 이 종목이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서 파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팔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팔든가.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만큼? 이 종목은 이만큼을 더 갔는데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왜 못 팔아? 이런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한번 마이너스 20% 한번 맞고 내일은 올라가겠지 다음 날. 뭐 이거 여기 판 사람은 다를 게 뭐예요? 차라리 여기서 판 사람이 나아요. 이거 못 먹었어도. 굉장히 매도가 어렵습니다. 탐욕의 영역이라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팔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의 시간 낭비도 하신 거고 이만큼의 이렇게 팔면은 여러분들의 원금은 여기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서 여러분들의 원금은 여기인데 이거까지가 내 돈 같아. 여기서 찍혔던 잔고가 내 돈 같아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팔면 여러분들은 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원금은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내려와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수익. 왜냐면 마이너스 보면은 멘탈 나가버리잖아요.
분명히 이만큼 수익권 막 플러스 70% 80%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플러스 20, 30%야. 근데 이거 한 번 더 내리면 어떡해. 한 번 더 내리면 어떻게 하면서 팝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거랑 팔거나 다를 것도 없고요. 멘탈도 나가요. 이 사람은 배는 아프겠죠. 당연히. 판다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이 사람도 뭐 이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판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판 사람은 누구다? 세력. 세력입니다. 아니면 운이 진짜 좋은 사람. 아니면 어디서 진짜 가까운 사람이 세력이라서 정보를 들은 사람. 그 사람들 말고는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팔면 더 올라가요. 세력이 아직 못 팔았기 때문에. 그러기 그냥 좀 기술적으로 그냥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익절은 항상 해야 됩니다. 이 탐욕의 영역이고 매도는 욕심과 탐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술적인 거다.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딱 맞다. 주식 명언, 옛날 명언들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고 익절이라는 게 저항대가 있습니다. 매물대 여러분들 차트 보면은 저는 보지 않는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 차트를 다 보면은요. 주식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항상. 옆에 매물대를 꼭 설정을 해놓으시더라고. 저는 이게 저항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항이 되는지. 저는 안 쓰니까. 제가 안 쓰는 지표고 한번 써봤는데 잘 맞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걸 쓰시는데 이 저항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항. 왜 저항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이 지표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표 자리에서 꼭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는 주가가 내려옵니다. 맞는 저항 자리가 있는데 이 저항을 볼 줄 모르시면 저항 자리를 난 볼 줄 모른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저항을 어떻게 보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으세요. 퍼센테이지. 내가 매수를 한 시점에 어떤 종목이 5%든 10%든 15%든 가고 딱 정해놓고 이 퍼센테이지 오면 나는 더 올라가든 말든 내 거 아니야. 팔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모르겠으면. 이 저항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이게 이 기준이라고 하죠. 이 기준. 매매는 기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분석을 전문가들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매의 기준을 두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한 종목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익절을 여러 번 하는 게 결과적으로 계좌 1년 뒤, 2년 뒤 계좌를 보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기준을 두시고요. 한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다가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팔았다고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개인들 중에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 이 사람도 그냥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로또 맞는 게 낫지. 몇 퍼센트 먹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팔아봤자 이 사람들 어디서 파냐? 내려왔을 때 하다가 여기서 파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다가 아싸 반등 잘 참았다. 공포 테스트 잘 견뎠다 하면은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팔아요. 여러분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팝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시간도 낭비하고 멘탈도 안 좋아지고 뭐 얻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셔라. 저항을 못 보겠으면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셔라. 아니면은 저항을 볼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항상 매매 기준, 매수가 기준 몇 퍼센트가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 이게 또 잘 맞는 기준이 있어요. 매매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 차트고 차트는 그림이고 그림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좋아하는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는데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좋은 수익을 냈던 패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종목들로만 손이 갑니다. 이거 굉장히 습관적인 건데 주식이라는 게 맨 처음에 옛날에 잠깐 빠져서 돌아가자면 처음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게 주식을 공부할 때 주식이라는 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맞는 방향이면 일로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굉장히 한 번 방향을 잘못 들면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습관이라 그래요. 인간의 뇌가 굉장히 무섭고 이게 습관이 한번 들고 한번 기억에 박히면 그걸 잊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돼요. 항상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습관 모르겠으면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항상 습관을 들이고 익절하는 습관을 들여서 계좌를 순환시켜라. 왜 순환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부터 좀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값, 저는 문과입니다. 미분이 뭔지도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대체. 고등학교 때는 한번 들어봤던 뭐 영어로는 칼큘러스라고 하죠.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미분값이라고 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미분값이 뭐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의 미분값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진짜 좋은 전문가입니다. 뭔지 이 투자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1년 동안 150%, 200%여도 300%여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경력에 보시면은 상장사 관련된 일을 했어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400%갈 종목, 500%갈 종목 진짜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꼭 듣는 것 같아요.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저는 1년 동안 150% 그냥 적당히 잡은 거예요. 적당한 수치로 150% 수익이 나면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이게 1년 뒤에는 150% 수익이 나는 거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150%가 수익이니까. 그러면 300% 수익이 나면 2년 뒤에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무조건 간다고 줘도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를 알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매매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매매하지 않고 왜 그런지 이 미분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따 표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이 복리를 적용할 때 수익률이 얼만큼 빨리 늘어나고 어느 정도 확률로 늘어나고 확률이 아니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늘어나는지 이 퍼센테이지 숫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이 미분값이란 건 뭐냐? 수학 아니에요. 수학 아니고요. 설명을 하려면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릴 수밖에 없고 수학 아닙니다. 수학 아니고 미분값이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수학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 각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이 아니고 수익률입니다. 네, 수익률.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률 그래프예요. 수익 그래프가 아닙니다.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수익이 늘어나는 계좌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죠. 여러분들이 계좌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고 이 수익률 그래프가 처음 익절을 막 짜잘하게 해요. 막 10%, 1,000만 원 있으면 10% 적용하면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이런 거 부럽죠. 1년 기다려가지고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번 사람. 4배 올랐어. 1년 반 만에. 누가 한 1년 반, 18개월 동안 3,0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걸 자랑해. 나 1년 반 기다려가지고 이 종목으로 3,000만 원 먹었잖아. 하면은 부러워. 그 사람은요. 한번 그렇게 먹으면은 그거밖에 못 해요. 누가 10%, 20% 가는 종목 줘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내일 당장 10%를 가도 그 종목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서들은 3배, 4배 가는 것만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한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저는 한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2년 이상 할 거라면 이 복리를 적용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복리를 적용하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잘 쳐줘가지고 1년에 200%씩 수익이 나는 3배씩 먹는 종목을 어디서 듣는다고 칩시다. 들어요. 확률도 꽤 잘 맞아요. 한 7, 80%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쳐도 2년에서 3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씩 적용시키는 계좌의 수익률을 쳐다도 못 봐요. 한 번에 딱 보여주긴 좋겠지. 나 이 종목 수익률 200%. 봐봐. 2,000만 원. 보여? 부럽겠죠, 처음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작점을 1,0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았을 때 2년 뒤부터는 이 계좌가 늘어나는, 이 수익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인 거죠, 한마디로. 과학인데 이건 또. 그러니까 계좌가 늘어나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의 기울기가 높아져서 이게 바로 수익률의 미분값이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주식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더하기 빼기 4칙 연산만 할 줄 알아도 주식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복리만 적용할 수 있으면 한 1년 반, 2년씩 기다려가지고 1년 반, 2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진짜 인생 같아요. 진짜 파도야, 파도. 파도 같아갖고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울고 싶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적으로 먹는 게 2,000만 원 아까 봤죠? 2,0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도 안 하고 멘탈 관리도 잘 되고 걱정할 것도 없이 10%씩 쌓아가다 보면 2년 뒤, 3년 뒤에는 그 사람 한 2배씩 먹어가지고 한 1억 갖고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계좌에 달달이 몇 천만 원씩 찍히는 걸 2, 3년 뒤에는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수익률이 늘어나는 그래프,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미분값이다. 이래가지고 이 수익률의 미분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정확히 이제 표로 또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로 또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보면 누르고 왔네요. 네. 보면 주식 투자 성공 비법, 복리의 수익률. 이거는 그냥 한 달에 10%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달을 또 쪼개면은 또 달라지겠죠. 한 달에 10%씩 쌓는 것보다 일주일에 5%씩 쌓는 게 더 좋고요. 1, 2주에 5%씩 쌓는 게 좋고 2주에 5%씩 쌓는 게 좋고요. 하루에 1%씩 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복리의 기간은 짧아질수록 더 좋아요. 이거는 그냥 한 달, 1년과 한 달이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형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복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시라면 훨씬 더 단기간에 더 많이 중첩이 되고 그 안에서 더 빨리 적용이 되고 더 빨리 순환이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쌓여요. 막상 매매를 해보시면 제가 3천만 원부터 계좌에 10억 찍는데 정확히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렸는데 그만큼 무서워요, 복리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불어날 줄. 정신 차려보니까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보면은 한 달, 첫 달에 수익 100만 원, 총 금액 1,100, 수익률 10%. 두 달째에 수익 110만 원에 1,210만 원, 21%. 수익률이에요. 한 달, 달달이 수익률이. 달달이 수익률이 늘어나잖아요, 보면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걸 이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늘어나잖아요. 이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를 또 나눠보면 이 수익률이 늘어나는 속도도 늘어나.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늘어나기만 해요. 보면 한 20%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25%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점점 이 격차가 커져요. 점점. 이거를 12달. 그냥 한 달에 10%를 기준으로 12달을 했을 때 이 12달째의 수익률은 213%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수익률이 213%다.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수익률이 213%고 이게 달다리만 계산을 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주에 한 번씩 익절하고 1, 2주에 한 번씩 익절하고 단기 스윙주 계속해서 여러 분산해서 계속해서 종목을 익절하고 돌려가다 보면 그 승률만 보장이 된다면 이 복리의 마법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되고 계좌가 정신 차려보면 10배도 불어나 있어요, 실제로. 10배, 계좌를 10배, 100배 불린 사람들 중에 한 종목에 넣어가지고 10년 기다려가지고 주식 10배 불린 사람보다 이렇게 불린 사람이 훨씬 주식도 잘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로또를 맞은 거고 이 사람은 주식을 한 거예요. 정확히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10년 기다려가지고 주식이 내 계좌가 10배 어떤 종목을 넣어놓고 10년 동안 까먹고 일어났는데 10배 올랐어. 10배 뭐야? 한 20배 올랐어. 20배가 오른 것보다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5년 안에 20배를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년만 적용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 수치로 1년만 적용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거는 24개월. 그 이후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보세요. 더 늘었죠. 똑같이 아까 첫 달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220 몇 프로였는데 이거 뭐 까먹었어요, 이거는. 210 몇 프로인 213%래요. 213%였는데 똑같이 또 그 다음에 12달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늘어났죠. 884%. 몇 배가 늘어났어요? 수익률이 4배가 늘어났어요. 4배가 늘어났어요. 저 모른다니까. 이거를 실제로 계좌를 보면서 내 수익률이 몇 프로씩 늘어나지 계산하지 않아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 계좌가 진짜 많이 늘어나 있어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아까 그 말씀드린 이건데 여기만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지? 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정신 차려보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니까요. 누가 2천만 원 자랑할 때 나 시작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수익률이 이만큼 났다.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은 로또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고 주식은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으로 익절을 계속 해가면서 계좌를 중첩시키고 수익을 중첩시키고 그걸 원금에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884%지. 2년에 884%입니다. 달에 10%만 적용을 시켜도. 그럼 3년째는 몇 프로일까요?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서 여기도 4배가 늘어나는데 거기는 4배보다 더 늘겠죠. 한 10배, 한 4배에서 한 2배만 더 넣어서 6배 늘었다고 치면은 4,800%, 5,000%입니다. 3년째에는. 그럼 4년째에는. 5년째에는요. 상상도 못할 수치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로. 제가 2년치로만 자료를 준비해와서 여러분들이 884%? 10배?
8배?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1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200%대. 뭐 그래 장기 투자가 또 나을 수 있죠. 한 종목 넣어갖고 한 종목 난 모르겠고 몰빵 가던가 죽던가 올라가던가 죽던가 해가지고 겨우겨우 성공해가지고 200% 생기는 것보다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매주 매매를 하고 매달 매매를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죠. 덜 받아요. 훨씬 덜 받아요. 장기 투자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매매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복리 여러분들이 주식 2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주식 2년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셔야죠. 계속 하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귀찮아도 매매를 많이 하고 익절을 자주 하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 매매를 하면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가 2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프를 기준으로 여기가 2년이다. 2년을 기준으로는 훨씬 더 빨리 불어난다. 나중에 여기다가 그 네이버에다가 주식 투자 복리 계산기라고 쳐보고 1년에 10%씩 3년, 4년 계산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몇천 프로, 몇만 프로도 금방 갈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1년에 300%씩 먹어가지고 1년에 200~300%씩 먹어가지고 10,000% 따라오려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될까요? 평생 가도 5년부터는 평생 가도 못 따라와요. 평생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해도 5년부터는 따라오질 못해요. 이게 바로 복리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복리를 계속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을 처음 하면 듣는 말들이 있어요. 뭐 저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지는 칼날 맞지 마라.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도 복리의 마법. 들었어요. 분명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복리가 좋다. 얼마나 좋다. 어떻게 좋다. 뭐 하루에 1%씩만 먹어도 뭐 1년 지나면 1000%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복리를 하면 계좌가 엄청나게 빨리 불어난다는 걸.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몇 배 간다. 몇 배 가. 야, 이 종목 좋대. 몇 배 간대. 얼마나 간대. 몇 배 가. 얼마나 단기간에 몇 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중요하시다. 몇 배 간대. 이게 2년 뒤에 갈지 3년 뒤에 갈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갈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몇 배 간대만 몇 배가 중요한 거예요. 몇 배. 이게 바로 뭐다? 한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방. 대박. 조금 비속어를 섞으면 잭팟. 로또. 대박. 한방.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많이 가장 티나는 단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단기간에 계좌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보이기에도 훨씬 좋고 기분도 좋고 시원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매주 매달 수익률을 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이거 기대해서 몇 년 뒤에 몇 배보다는 훨씬 더 좀 내가 손에서 연습해가지고 다룰 수 있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서 승률을 높이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든가 못 가든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주식시장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을 했어요. 제가 상장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몇몇 가지 듣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내일 회사가 망하는데 거래 정지가 되고 망하는데 몰라. 모르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상장사 대표도 모르는 일이. 당장 우리 회사가 내일 망하는데 당장 내일 망하는데도 대표가 그거를 내일 돼야 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투자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회사인데 그거를 자기 회사 망하는 거를 다음날 돼서야 안 거예요. 우리 회사 망해. 이거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우리 회사 망해. 이런 경우를 대표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대표도 아니고 투자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데 숫자도 설명하려니까 머리 아프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 투자 이거. 대표도 모르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이 상장사 바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정보가 적어요. 요즘 이제 많이 이런저런 많이 발달되면서 그나마 좀 많이 정보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정보는 옆집 누렁이도 압니다. 옆집 누렁이도 아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 많은 정보를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보가 제한적이다. 대표도 모르는 내일 우리 회사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상장 폐지 당해요. 모릅니다. 이 상장 폐지 당하는 회사들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적자가 아닌 기업들도 많고요. 적자가 아닌 기업들도 많고 이 회사에 빚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멀쩡한 회사인데 갑자기 거래 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이 상장사 바닥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정보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이 세상이고 주식인데 이 세상 일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시장인데 돈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1년 뒤, 2년 뒤 넘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안는 거고요. 이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예언가예요? 뭐 돗자리 깔고 예언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예언가도 아닌데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2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 뭐 어떻게 어느 정도는 아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모르는 게 장기 투자다. 시장이고. 무슨 일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대표도 모르게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맞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장기 투자는 또 특히 특징이 있죠. 과비중. 왜냐하면 한 방이니까. 많은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몇백 하는 종목 여러분들 살면서 1년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많아봤자 두세 번일 텐데. 이 종목 몇백 한 대를 살면서 몇 번이나 듣겠어요, 솔직히. 많이 못 들으니까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가 정말 많은 곳인데 이 주식시장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비중, 몰빵, 내 전 재산 가든가 죽든가 몰라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반반이거든요, 사실. 1년 뒤,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반반이에요. 당연히 이 바닥권 매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기업의 분석을 더해서 확률을 80%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20%에 대한 리스크를 오랜 기간 동안 이 굉장히 리스크 기간을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A를 기간을 떠안으면서 그거를 내 전 재산을 넣고 홀딩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넣으니까 움직이는 수익률의 멘탈 관리도 안 돼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장기 투자란 결국 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가는 거다. 과비중을 넣고 굉장히 어렵고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 좀 이제 제가 전문가들도 많이 봤어요. 전문가들도 많이 보고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나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종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추천을 했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당장 잘못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그래도 본전 이상은 올라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어떤 종목? 안전한 종목. 당장 어떻게 잘못돼 당장 한 마이너스 20, 30%가 찍혀도 1년 기다리면 많이 오를 종목을 추천을 하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전한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고요. 비교적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매집이 있는 종목. 바닥. 이게 중요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요. 밑바닥. 근데 밑바닥의 단점은 뭐냐? 언제 오를지를 몰라. 진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매집이 많이 되어 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매집을 하고 또 3년이고 4년이고 사정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뭐 생각했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미뤄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매집은 다 해놓고 터트릴 이슈가 없어가지고 못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걸 발행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딱 전환사채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데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왜냐면 전환사채는 1년 뒤에 받으니까 발행을 하니까 돈을 납입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채가 떠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집은 다 해놨는데 올릴 돈이 안 들어오거나 뭐 올릴 이슈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누가 안에서 배신을 하든가 내 물량 털어버리고 가버리든가 여기서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바닥권 매집을 해놨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안전할 확률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거지 바닥권 매집주가 절대 안전한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게 단점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이런 종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끝자락쯤 왔구나. 거의 한 두세 달 안에 올라가기는 시작하겠네. 근데 이 올라가는 게 파동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동을 카운팅하면서 이제 목표가 잡고 기간 잡고 이제부터 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차트에서 여기 동안은 근거가 없어요. 매집이 되어 있다.
바닥권에서 매집이 되어 있고 회사가 좋다. 이 정도. 이거 말고는 근거가 없어요. 올라가겠죠. 매집이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이 물량을 털려면 가격이 올라서 계속해서 오를 것처럼 만들어주고 지지받는 척하고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와야 이 사람들이 익절을 하죠. 바닥권에서 매집한 거를. 그래서 이제 매집주라고 하죠. 세력이랑 같이 매집한다. 우리는 세력이랑 같이 매집한다 해서 매집주인데 이 매집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걸 다 적용해 봅시다. 이 매집주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서 먹어봤자 내가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짧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가 6개월이고 여기서 여기가 1년이에요. 여기가 2년이고 2년 기다려서 이만큼 올라가는데도 기간이 걸리죠. 한 1년, 3년. 3년이 운이 나쁘면 3년이고 걸릴 수 있고 더 나쁘면 5년이고 10년이고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를 잘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려서 시작되고 올라가는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먹으려면 1년 반이 필요해요. 제가 좀 이런 종목들을 몇 번 해본 결과 시간이 필요하고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개인들을 이제 꼬시고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켜가지고 개인들 매수세를 일으켜야 되고 내 물량도 정리하면 또 내려가잖아요.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한 물량을 위에서 털면은 정리가 되니까 내려가죠. 매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언제 오를지 모른다. 운이 좋아야 정말 빨리 오른다. 제가 운이 정말 좋았던 케이스를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게 단점이다.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종목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왜 봤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평범한. 저같이 단기적으로 계좌를 잘 굴리는 고승률로 단기 급등주를 잘 굴리는 전문가 말고 좀 평범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야 간단하잖아. 그냥 차트만 크게 보면 되네. 나도 할래.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장기 투자의 난이도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했던 거죠. 장기 투자가 정말 어려워요. 장기 투자 여기서 매집을 같이 했다고 칩시다. 나 여기서 잘 샀어.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 6개월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6개월 걸려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딱 나왔어. 아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다가 내려. 뭐야? 어디가? 다시 올라. 와 됐다. 버텼어. 올라가. 근데 또 내려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우스워서 차트가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넣어요. 진짜 많이 넣고 내 전 재산의 반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엄청나게 6개월이나 기다려. 여기서 여기는 또 얼마겠어요. 기다렸는데 여기서 여기가 한 3개월 된다 쳐요. 그럼 9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버텨서 또 올라간다 쳐요. 근데 또 내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내 돈을 적은 돈 진짜 없어도 되는 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면 내 돈이니까 계좌가 이때는 좋죠. 매일 딱 열어보고 일어나서 기쁘죠.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때는. 근데 이때는 보면 출근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무기력해져.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근데 몇 배 간다고 했는데. 버텨? 팔아? 그리고 또 여기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서. 좋죠. 근데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도 힘든데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내 계좌가 1,000만 원이 갑자기 2,000, 여기까지 한 2,000이 됐다가 다시 1,0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1,200까지 내려왔다가 2,500, 700까지 갔다가 다시 1,600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내 계좌가 변하는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조차도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저조차도 해봤는데 어려웠고 제가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저조차도 할 때 어려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 멘탈 관리, 주식은 멘탈 관리, 멘탈 흔들리는 순간 뇌동 매매를 하죠. 안 돼!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면 올라가고. 여기서 팔지는 아무도 모르죠. 멘탈 관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내 돈이 빠르게 늘어났다가 빠르게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안 되고요.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파동의 시작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파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대응을 할 텐데 파동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저항은 어딜지 아무도 몰라요. 파동이 시작점이 여기니까. 첫 번째 1파동이라고 하거든요. A파. 이 파동의 끝은 어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한방, 대박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다.
라고 이제 장기 투자의 난이도를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종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앞에 있던 얘기들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종목들로 해서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들인지. 자, 첫 번째 넥스트 사이언스. 뭐 작년에 2020년도에 주식 시장은 정말 좋았죠. 주식 시장이 거의 한 50%가 넘게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그때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는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안 오른 종목이 없는데. 옆집 누렁이가 주식을 사도 오르던 때가 그때인데 그때 수익률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필 얘는 2020년도네. 2020년도에 봤던 종목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때쯤 여름쯤 7월쯤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장기 투자는 어려우니까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뭘 것 같아요? 넥스트 사이언스를 매일매일 4주씩 사라. 매일매일 4주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대충 한 600에서 한 많이 산 사람들도 있고 한 600에서 1000 정도 되더라고요. 다 사신 분들이. 근데 이게 이때 얼마였어요? 4,000원 중후반대였어요. 4,000원 중후반대에서 이게 얼마를 갔냐면 여기 전에는 3,580원을 갔습니다. 힘들었겠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다 산 게 아니잖아. 과비중을 넣은 게 아니고 하루에 4주씩 모았던 거니까. 평단이 섞여가지고 3,580원 갔을 때도 매수를 하고 평단은 매일매일 섞이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뭘 하루에 몇 주씩 사라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략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거래량이 한 번 있었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거래량이 딱 나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 중요하고 한 번 이렇게 매집이 차트를 크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500인데 저는 이걸 항상 2,000으로 놓고 봐요. 2,000으로 놓고 봤는데 한 번 옛날에 거래량이 터지고 쭉 내려온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이렇게 또 나와줬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뭘 보고 예상을 했냐면 한 번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 내려오는 거래량이 크지 않게 이렇게 흐를 때 거래량이 없이 흐를 때 한 번 큰 거래량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이 거래량을 다 소화시킬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때 매도인지 매수인지 애매할 때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바닥권 매집. 이걸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 할 수 있으신데 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랬죠.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이쯤에서 봤는데 이쯤에서 봤던 거고요. 윈도우를 놓고 이쯤에서 봤던 거고요. 큰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흐를 때, 거래량이 없이 흐를 때, 이거 여기서도 봤겠죠, 당연히. 흐를 때. 진원생명과학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던 종목인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이 올랐죠. 이게 작게 오른 것 같겠지만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씩 오른 겁니다. 이런 종목도 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 번 터졌다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없이 흘렀을 때 그리고 그 바닥을 갱신하지 않았던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을 차트를 크게 한번 놓고 보세요. 저처럼 2,000에 놓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전문가처럼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주식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 목표 뭐였다? 돈. 빠르고 많이 버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한 방에 대박 고수익률 몇 년 동안 기다려서 200% 300%를 노릴 종목보다는 그것도 2020년도처럼 장이 좋을 때는 1년 만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더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이 복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매매법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자. 항상 입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